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고요. 3300선은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1017포인트로 또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증시 전체를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그 변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뜨겁게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의 실적주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기존에 나왔던 변이들과는 좀 다르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델타 플러스 변이는 특히 백신 회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의 10초 정도인가요? 옆에 걷기만 해도 이제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학자 말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3, 4일 정도면 이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잠복기가 또 더 짧아진 것으로 보이고, 전파력도 더 넓어졌고, 그 다음에 기존 백신을 이제 회피를 한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경기 회복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좀 과열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상승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시의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 투자를 다시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하셔서 여러 개를 들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좀 고점 부근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위로 방향을 좀 틀었지만 뭔가 이 힘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확실히 힘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그런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터졌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뭔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고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포인트 이상은 계속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올라갈 것 같다, 확실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고요. 바이오나 이제 그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도 다우 나스닥 거의 부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유럽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뭔가 움직임이 또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조금 상승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4천만 원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죠. 채권 금리도 네, 지금은 1.5%대로 그냥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거 없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0원 하락해서 23,7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4%대로 네, 하락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네, 지금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24,000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사실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금방 이렇게 내려갔고, 거래량 자체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결국에는 이제 횡보 느낌 아니면 횡보 혹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 2주일 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좀 이 과정을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는 이제 원자력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차분해졌죠. 뭔가 언론들이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 또다시 이렇게 재미없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젠 7월 21일에 신주 상장이 6,600만 주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신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상장 주식이 많았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이제 저점을 낮추는 그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래 정지가 뭐 진행된다고 해서 두산중업이 바로 올라간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 뭐 같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오늘 크게 많이 하락했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민감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하락을 했다면 23,000원 라인을 지지하는지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21선 아래로 주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면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천천히 저점을 낮추면서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역이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2만원이나 뭐 만원 정도의 그런 평단가 그 밑으로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실 그런 분들만 가져가시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좀 하락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유량을 천천히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두산중업이 분명히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신규 원자력 발전, 특히 이제 체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입찰 진행이 될 거고요. SMR에 대해서 이 뉴스케일 파워와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확실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원자력 이슈에 따라 합병 이슈에 따라 갑자기 이제 올라간 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이 본격적인 진행은 내년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 단타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굳이 단타 칠 거면 두산중공업 말고 좋은 주식 많습니다. 단타 치기 좋은 주식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섣불리 들어와서 장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자리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을 미리 발견하고 장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맞는 거고요. 네. 지금 원자력 이슈에서 떴을 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이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음운선 월봉의 음운선이 이제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개월 정도 횡보하더라도 금방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벽은 이제 3만 원대죠. 네, 그래서 전고점 정도를 확실하게 이제 돌파해주는 그런 상승봉이 분명히 이제 나올 겁니다.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138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9만 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이제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를 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거의 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와 같이 좀 하락을 했고요. 이 수급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자체가 매도세로 전환을 한 지 좀 오래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계감을 제가 심어드렸고 외국인 자체도 들어오는 듯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한 기간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두산엔진 흡수 합병 때를 제가 예를 들면서 합병 당시에 주가가 이제 좀 뻥튀기 되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을 따라간다라고는 뭐 말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이제 신주 상장이 되면 1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자력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두산중공업이 적정 시가총액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이슈가 내년에 이제 터질 때쯤이면 이제 20조, 30조까지도 가능할 텐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20조, 30조 가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현황이고요.
공매도가 이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18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잔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공매도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거래가 많았을 때는 좀 잔고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00만 주를 찍고 공매도 거래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제가 공매도 정지 이전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들이 많고요. 거기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상환이 되기 시작해야 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횡보 혹은 하락으로 좀 무게를 잡고 여러분들께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좋은 소스가 있고 기업이 좋습니다만 흑자 전환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적자에서 흑자를 예상하고 오랫동안 이전부터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고 외국인 지금 66만 주 정도 매도가 어제 잡혔고요. 매수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매수가 아니고 매도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6.7%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신규로 관심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장고랑 뭐 이 정도 보고요. 두산중공업의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만 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소스가 넘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스에 따라 사업화가 됨에 따라서 그 가격 그 가치에 따라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할 것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 말 정도 그다음에 내년쯤 되면 이제 확실히 좀 다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전, 수소, 쌍두마차, 두산 친환경에너지 사업 가속 이런 기사가 또 있었고요. 뭐 두산중공업 이제 체코 원전 그다음에 SMR 수주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아래에 있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죠. 연료전지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향후 1년간 연간 이제 1조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자체를 분석을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이제 같이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과 두산 퓨얼셀이 이제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매출과 그다음에 수익성이 증대를 하면 두산중공업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좀 진행이 된다면 두산중공업도 좀 탄탄하게 재무 개선이 되어서 확실히 신사업에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8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뭐 이거는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 수주 기대감과 그 다음에 차세대 가스터빈 이제 2022년이죠.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 실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 이거는 뭐 다들 아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코 두코바네는 이제 3파전이죠. 한국,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독자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원전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주를 했을 때 미국에 이제 좀 떼주는 아니면 미국이 수주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좀 떼주는 뭐 그런 것은 있지만 입찰 자체는 따로따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MR 기술이 이게 거의 핵심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진행할 때 두산중공업 자체는 미래를 보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를 미리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내년에 빠르면 이제 올해 말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SMR 이 수주가 시작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 용기에 대해서 수주를 해서 총 이제 1조 5천억 이상의 그 수주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이 두산중공업이 같이 세계 그 SMR 시장을 선점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SMR이 그렇게 시장이 커진다면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주시할 만하다.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도 뭐 이렇게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 계획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수소 에너지는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쪽, 두산 퓨얼셀이 확실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040년까지 내수용 연료전지가 누적 8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그래서 연간 1조 원 수준의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자회사들 두산건설, 두산퓨얼셀 뭐 이렇게 다 잘 되고요. 두산밥켓까지 이제 떼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사업도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 가치의 2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주목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